안녕하세요.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창입니다. 졸피뎀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. 근데 계속 먹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? 이런 걱정으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많은 분들이 수면제에 대해 잘 몰라서 걱정하더라고요. 수면제 먹으면 기억력이 떨어지나? 나중에 치매에 걸리진 않을까? 이런 생각에도 걱정이 많으세요. 오늘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지드럭이라고 하는 수면제가 있어요. 그 안에는 졸피뎀, 조피클론, 잘레플론 이런 약들이 있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지드럭 약물과 더불어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트리아졸람이라는 수면제가 있습니다. 이렇게 네 가지 약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교통사고입니다. 수면제 첫 복용 때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잖아요. 수면제를 오래 먹어봤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처음 복용하거나 약 용량이 바뀌었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졸리거나 몸이 무거워져서 차를 운전하기 힘들거든요. 특히 나이 드신 분이나 몸무게가 적은 분, 저혈압이신 분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. 두 번째로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입니다. 갑자기 발이 물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발이 힘이 없어져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. 빨리 움직이면 현기증 오는 경우도 있으니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세 번째로는 치매입니다. 현재까지 수면제와 치매와의 확정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는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가 치매의 발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합니다. 약물을 사용할 때는 장점이 더 많을지 아니면 나쁜 점이 더 많을지를 잘 평가해서 잘 조율을 해야 합니다. 네 번째로는 단기 기억 상실입니다. 자신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엄청 놀랄만한 일이죠. 내가 그때 어떤 행동을 할지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행동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클 겁니다. 이런 점 때문에 수면제로 인해 치매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생길 수 있죠. 다섯 번째로는 복합수면 행동의 위험성입니다. 복합수면 행동은 수면 중에 본인도 모르게 다양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. 이는 특히 지드럭과 벤조디아제핀 계열 항불안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주로 나타나는 행동은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먹거나 먹는 중에 잠이 들기도 하고 옆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심지어는 차 운전까지 하기도 합니다. 어떻게 보면 목류병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약물로 인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. 이 부작용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문제를 꼭 해결해 주어야만 합니다. 그러면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? 첫 번째, 잠자기 전에 할 일을 모두 마친 후 마지막으로 약을 먹고 잠을 천천히 기다립니다. 두 번째, 최소한의 약만 복용하고 임의로 더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. 세 번째, 다른 병이나 복용하는 약이 잠에 방해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그 약물을 최소한으로 복용하도록 해야 합니다. 네 번째,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약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용량으로 바꿔야 합니다.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항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수면제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? 잘 자기 위한 좋은 습관인 수면위생을 잘 지키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. 잠에 방해되는 나쁜 습관은 바꿔야 하죠. 약을 그만 먹으려면 마음이 안정되어 잠에 대한 걱정이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. 지금 괜찮아졌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겠다 싶으면 약을 그만 먹기 시작해도 됩니다. 마지막으로 약을 그만 먹으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.
걱정만 하면서 약을 먹어야겠다는 생각하기보다는 약을 그만 먹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있어. 이를 위해 노력하는 내 자신이 대견해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. 그렇게 결정이 되면 약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. 단약을 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, 먼저 먹고 있는 약의 종류를 보고 어떻게 줄일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두 번째, 약의 수를 줄여서 마지막에 한두 가지 종류만 남기도록 합니다. 세 번째, 그 중에 방광기가 짧고 약효가 강한 약이 있다면 약이 좀 순하고 방광기가 긴 약으로 바꾸며 마지막에는 한 가지 종류의 약만 남기도록 줄여나갑니다. 네 번째, 한 종류의 약만 남았다면 그 약의 작용 기전과 효과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고려해 약을 먹는 날을 점점 늘려가며 줄여나갑니다. 모든 병에는 약을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랫동안 병 증상이 좋아진 상태라면 건강을 위해 약의 용량을 줄여서 부작용을 적게 가져가도록 해야 합니다. 저희 하이맵 의원에서는 약물을 최소 용량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약을 끊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점들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원하시는 건강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지금까지 하이맵 의원 이창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